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메모지인 줄 알았죠. 그런데 허리 숙여 집어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18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180만 원. 결제자 이름은 며느리 윤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며느리가 우리 몰래 이런 큰 돈을.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빚을 진 건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은 기운을 담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 10시쯤이었을까?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목요일 오전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아들 준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불 정리하고 책상 위 먼지 털고 그러다가 책상 서랍을 여는 순간 툭!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메모지인 줄 알았죠. 그런데 허리 숙여 집어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18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80만 원. 결제자 이름은 며느리 윤지. 병원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큰 병원. 이름도 처음 듣는 곳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며느리가 우리 몰래 이런 큰 돈을. 게다가 지방 병원까지 가면서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윤지가 아픈 건가? 아들 준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숨기는 건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 문제만큼은 예민하게 살아왔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3남매 키우면서 돈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돈 문제만큼은 절대 숨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탁물을 들고 있던 윤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윤지는 제가 들고 있는 영수증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왜 보셨어요? 그 말투, 그 표정.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이게 뭐냐? 제가 물었습니다. 180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가.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그건 저 개인적인 거예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자는 사이인데 개인적인 게 뭐가 있다는 건지. 개인적인 게 뭐냐? 내가 아픈 거냐?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렇게 큰 돈을 써? 그냥 제가 처리할 일이에요. 제가 처리할 일.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건 아닌지, 우리 집안에 돈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며느리가 우리 몰래 빚을 진 건 아닌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윤지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혹시 빚이라도 진 거냐? 윤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그럼 설명을 해봐. 이게 도대체 뭔지. 하지만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세탁물을 꼭 안고 서 있을 뿐이었죠. 답답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건지, 왜 숨기는 건지, 말 안 할 거면 아들한테 물어볼 거다. 제가 말하자 윤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제발. 윤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니. 그 말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한테도 숨기고 있다는 얘긴가? 그럼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준수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윤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그냥요. 오빠는 몰라도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쥔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180만 원. 이 돈이 도대체 뭔지, 며느리는 왜 숨기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았을 때도 저는 계속 윤지를 쳐다봤습니다. 윤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엄마 반찬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준수야, 네 엄마, 너 윤지 요즘 어디 아픈 데 없냐? 준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픈데요? 없는데요? 병원 간 적 없어? 병원이요. 아, 감기 걸렸을 때 동네 의원 간 거 말고는 없는데. 동네 의원. 그럼 그 지방 병원은 뭐란 말인가? 180만 원씩이나 쓰면서 저는 윤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혹시 윤지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건가? 아니면 사채라도 쓴 건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영수증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180만 원, 18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본 이후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 윤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지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윤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였죠. 누군가 비밀 이야기를 하듯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것처럼 저는 슬쩍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뭔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윤지는 재빨리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는 걸 의식한 듯 윤지가 어색하게 웃었죠.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화 누구? 윤지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친구요. 친구. 하지만 그 표정은 친구와 통화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오후가 되자
윤지가 장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윤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윤지를 지켜봤죠. 윤지는 걸어가면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뭔가 조바심 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윤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바구니를 몸 뒤로 가리듯 들고 왔죠. 다녀왔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슬쩍 장바구니를 쳐다봤습니다. 야채와 과일이 보였지만 그 위에 검은 봉투가 하나 덮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 검은 봉투. 윤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제 물건이에요. 또 제 물건.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무슨 물건인데? 그냥 제가 쓸 거예요. 윤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뭘 그렇게 숨기는 건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윤지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 슬쩍 윤지 쪽을 봤죠. 윤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보는 걸 느꼈는지 휙 하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게. 그리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저렇게 휴대폰을 숨기는 건지, 뭔가 보면 안 되는 게 있는 건지. 저녁을 먹을 때도 윤지는 계속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꾸 방 쪽을 쳐다봤죠. 휴대폰이 울릴까봐 신경 쓰는 것처럼. 준수가 물었습니다. 윤지야, 왜 그래? 밥맛 없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윤지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준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윤지가 뭔가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준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윤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계속 의심하는 눈으로 보잖아요. 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힘들어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그러면 윤지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수가 나가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그럼 정말 혼자 뭔가를 감당하고 있는 건가? 그게 영수증이랑 관련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시장 좀 다녀올게요. 지금 아침도 안 먹고.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윤지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시장은 보통 오전 10시쯤 가는데 왜 이렇게 일찍? 게다가 아침도 안 먹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윤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지는 시장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윤지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윤지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처음 보는 사람.
두 사람은 가까이 서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류 같은 게 들어있는 갈색 봉투. 윤지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뭔가 감사하다는 듯이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윤지한테 봉투를 주는 거지? 혹시 돈인가? 아니면 서류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는 곧 자리를 떠났고 윤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재빨리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남편 몰래 낯선 남자를 만나고 봉투를 받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죠. 윤지가 받은 봉투,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그리고 180만 원짜리 영수증, 모든 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우리 집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지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손질하고 있었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며느리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윤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쳐다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낯선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은 윤지한테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 더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그냥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윤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하지만 저는 윤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저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더 드릴까요? 됐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윤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죠. 준수가 출근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어제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시장 좀 다녀올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간다. 윤지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네. 같이 가실래요? 응.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윤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지를 계속 지켜봤죠. 혹시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닌지, 혹시 또 봉투를 받는 건 아닌지. 윤지는 야채 가게에서 배추를 샀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평범한 장복이었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윤지가 급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윤지는 전화를 받으며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통화가 끝나자 윤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고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가방도 꼭꼭 잠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두부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두부 가게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윤지는 저를 보지 못한 듯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윤지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모퉁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또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봤던 바로 그 남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두 사람은 골목 한쪽에 서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남자가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 저번보다 더 두꺼워 보이는. 윤지가 두 손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남자가 윤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골목에서 울고 있다는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게 혼자 뭔가를 감당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지가 눈물을 닦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며느리가 누구한테 빚을 진 건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친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두부도 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윤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는 걸, 아까 울었다는 걸.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윤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입에 넣고 있었죠. 저는 윤지를 쳐다봤습니다. 윤지가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지의 눈에서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말아달라는, 묻지 말아달라는 그런 눈빛.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일은 윤지한테 제대로 물어야겠다고. 더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대체 그 남자가 누군지, 왜 봉투를 받는 건지, 180만 원은 뭐였는지 다 털어놓으라고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윤지가 골목에서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윤지한테 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6시 반쯤 윤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지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지를 쳐다볼 뿐이었죠. 윤지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준수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준수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윤지만 계속 쳐다봤죠. 윤지는 불편한 듯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저와 윤지만 남았습니다. 윤지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지야, 제가 불렀습니다. 윤지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하자. 윤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내가 잘 알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180만 원.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뭐냐? 윤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그 남자.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윤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가긴 뭘 따라가. 내가 장 보러 갔다가 본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봤어. 그 남자한테 봉투 받는 거. 윤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말해봐. 제가 다그쳤습니다. 너 우리 몰래 무슨 일 하는 거냐? 어머님,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남자한테 빌려? 그게 아니에요. 윤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남편 몰래 남자 만나? 왜 큰돈 써? 왜 우리한테 숨겨?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오해라니.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내가 직접 본 건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윤지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뭐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윤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 못해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 못하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님, 제발. 윤지가 애원했습니다. 더 묻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진실을 말해. 하지만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혹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 돈 빼간 거 아니냐? 윤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빚이라도 진 거냐? 그래서 저 남자한테 돈 받는 거냐? 아니에요. 윤지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180만 원은 뭐고, 그 남자는 누구고, 왜 봉투를 받는 거냐고. 윤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윤지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의논해야지. 어머님,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왜 우리한테 말 안 해? 윤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윈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어머님이 더 힘드실까봐.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네. 윤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말 못해요. 무슨 소리냐 그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깜빡하고 서류 두고 나와서 준수가 말하다가 우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지의 눈물 젖은 얼굴, 저의 굳은 표정, 준수가 눈치챘습니다. 엄마 또 윤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윤지야 괜찮아. 준수가 윤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수야 너라도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준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시장에서 남자 만나서 봉투 받고 180만 원씩 쓰고. 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몰랐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너한테도 숨기고 있었어. 준수가 윤지를 쳐다봤습니다. 윤지야 무슨 일이야?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죠. 엄마. 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엄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준수가 윤지를 감쌌습니다. 윤지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럼 설명을 해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 사돈 망신시키고 싶어서 그래. 엄마.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시잖아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너무해. 내가 며느리 걱정돼서 물어보는 게 잘못이냐? 걱정이 아니라 의심하시잖아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안 하는데. 윤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윤지를 일으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윤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준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윤지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수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한 침묵.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건가? 하지만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도, 준수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밤 10시가 넘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엄마, 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저는 침대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준수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준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엄마, 오늘 엄마가 본 거.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오해예요. 오해라니. 저는 준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데 무슨 오해냐? 엄마. 준수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영수증이요. 응. 엄마 종합검진비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종합검진비요. 윤지가 결제한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검진비라고. 무슨 소리냐 그게.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검진 받은 적 없는데. 엄마가 예전에 검사 미루셨잖아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통보 왔을 때 귀찮다고 안 가셨잖아요. 맞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죠.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받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윤지가요. 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돼서 혼자 알아본 거예요. 혼자? 네. 엄마가 돈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윤지가 자기 돈으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병원 사회복지사예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검진 결과 나온 거 서류로 전달해 준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것도. 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서류 전달해 주려고 나온 거였어요. 그럼 윤지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거냐? 네.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는 그냥 엄마 걱정해서 한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거지? 그런데 엄마. 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검진 결과가요. 응. 좋지 않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엄마 혈압이 너무 높고요. 당뇨 수치도 위험하고.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 수치도 안 좋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장 치료 시작해야 한대요. 그냥 두면 큰일 난대요. 그런데 윤지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말하면 엄마가 더 충격받으실까 봐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윤지가 혼자.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아보고 혼자. 저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가 저한테도 처음엔 말 안 했거든요. 왜? 저까지 걱정할까 봐요. 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지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그 봉투는. 제가 물었습니다. 검진 결과 서류였어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윤지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대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엄마,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만 우세요. 준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윤지는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그래도 윤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했을 뿐이에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준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 좀 불러줘. 지금요. 응, 내가 사과해야겠다. 준수가 나갔습니다. 잠시 후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까 많이 운 게 분명했죠. 어머님, 윤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윤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네, 미안하다.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몰랐다. 저는 윤지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윤지도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말 못한 거구나. 네. 검진 결과가 안 좋다는 거, 어머님이 아프실 수도 있다는 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윤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일 고민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몰라줘서. 아니에요. 윤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실 만했어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아니야. 저는 윤지를 다시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믿었어야 했어. 우리 며느리를. 준수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윤지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 같이 가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치료 시작하면 좋아지실 수 있대요. 그래. 겁내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윤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윤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수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윤지 덕분에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죠. 거실로 나가니 윤지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윤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응, 잘 잤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금방 될 거예요. 윤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잠시 후 준수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지가 밥과 국을 날랐습니다. 반찬도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맛있겠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윤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수가 먼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출근 조심해서 해. 제가 말했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준수가 나가고 저와 윤지만 남았습니다. 윤지가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하자 저는 윤지를 불렀습니다. 윤지야. 네, 어머님. 잠깐 앉아. 윤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네. 어젯밤에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구나. 윤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저는 윤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윤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윤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윤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돈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윤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더 부담되실까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넌 내 며느리야. 네. 가족이잖아. 알아요.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걸 제가 먼저 알게 됐잖아요. 응. 그걸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고민했어요. 저는 윤지를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윤지가 제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건강하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 다니고, 네. 어머님 몰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윤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어떤 음식이 좋을지, 넌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윤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영수증 본 거 아시고, 응. 그때부터 더 말하기 힘들어졌어요. 윤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피한 거구나. 네. 죄송해요. 아니야. 저는 윤지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윤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게 어머님, 엄마가 너무 돈에 집착했나 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다 보니까 이해해요. 윤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숨긴 건, 네, 돈이 아니었잖아. 윤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내가 숨기려 했던 건 저는 윤지를 안았습니다. 내 마음 다칠까 봐였지. 윤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어머님 충격받으실까 봐. 마음 아프실까 봐. 고맙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눈물을 닦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 같이 가요. 그래야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덜 무서워. 윤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꼭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그리고 어머님. 윤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같이 의논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말고. 네. 저도 숨기지 않을게요. 윤지가 약속했습니다. 어머님도 제 말 믿어주세요. 그럴게. 저는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윤지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어머님 가족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방 정리를 하다가 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180만 원짜리 영수증. 며칠 전만 해도 이 종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영수증은 며느리의 사랑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저를 위하는 마음이 담긴. 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게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준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힘들었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지가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와, 오늘 반찬 진짜 많다. 준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윤지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준수의 회사 이야기, 윤지의 친구 이야기, 그리고 내일 병원 갈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 서로 안고 울었던 순간, 그리고 함께 먹은 저녁,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 돈을 빼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몰래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아플까봐 걱정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환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윤지를 더 믿어야겠다고, 더 사랑해야겠다고, 그리고 건강해져야겠다고, 며느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며느리가 편안하도록, 제가 건강해야겠다고, 지갑 속 영수증을 생각했습니다. 180만 원. 그 돈은 단순한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지키려는, 저를 사랑하는 그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며느리를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윤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내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료 방법, 먹어야 할 약, 조심해야 할 것들. 윤지가 옆에서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병원을 나와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 건강 챙길게요.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윤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 엄마와 딸처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 그날 이후 저는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영수증을 봅니다. 180만 원. 숫자가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며느리가 숨기려 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다칠까봐, 제가 슬퍼할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영수증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사랑으로. 저는 오늘도 지갑 속 영수증을 만지며 며느리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준, 나를 사랑해준 우리 며느리에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